네, 반갑습니다. 5월 3일 비 오는 토요일입니다. 자, 연휴 기간인데 비가 와서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조선업 관련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또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에서 조선업 법안이 재발의가 됐습니다. 초당적 재발의라고 해서 뉴스가 크게 떴는데, 자, 일단 한국이 도와줄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직간접적인 수혜주들을 오늘 총 정리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마음을 먹긴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이제 조선업에 대한 그런 법안을 다시 재발의했다. 자, 쉬포 아메리카입니다. 쉬포 아메리카. 약간 욕 같기도 한데. 자, 이 발의 목적은 뭐냐면 미국 조선업과 항만 산업의 부활, 미국산 선박 확대 및 국제 무역 경쟁력 강화 플러스 해군력 강화가 되겠죠. 자, 요런 내용들입니다. 뭐 그 주요한 골자 같은 경우는 저기서 뉴스가 있나요?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은 돈을 많이 내야 돼서 일주일에 $1,000나 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결제를 안 했더니 이 정도까지밖에 못 보겠네요. 자, 아무튼 10년 내 미국 국적 선박을 250적 확보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외국 선박도 한시적으로 임시 선박으로 편입도 가능하다. 조선업 투자 촉진 정책을 포함해서 조선소 투자의 25% 세액 공제해주겠다. 해양안보펀드 신설 해가지고 관세 및 수수료를 재투자할 수 있게 만들겠다. 미국산 선박 의무적으로 사용해라. 이런 얘기. 2030년부터는 중국발 화물 일부 미국 선박에 대한 의무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 화물은 당연히 미국 국적 선박에 선적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 선박도 한시적으로 임시 선박으로 편입한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미국의 조선업이 지금 굉장히 사실 건조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상당히 좀 다운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또는 일본의 조선사와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협력에 대한 어떤 창구가 확대될 것이다 라고 기대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로 친다라면 수혜주들 한번 봤을 때 1등이 누구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필리조선소겠죠? 필리조선소. 자, 하나오션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거고, 그 다음에 대형 상선이나 건조가 가능한 그런 소수의 조선소, 즉 대형 조선소라고 봐야죠. 이런 조선소들이 가장 이제 이 부분에서의 수혜를 보게 될 거고, 조선 기자재 이런 쪽 나오게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을 좀 알아볼 생각이고요. 현재 지금 보면은 중국 조선업의 어떤 그 수주 능력이 전 세계 점유율 62%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견제하자. 또 군함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 9월경에 있었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런 게 있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시면 이게 작년 2024년 9월에 나온 뉴스인데 The world largest shipyard is helping the US catch up to China's Navy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이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재밌는 거가 이 영상을 제가 틀어줄 수 없어요. 이제 이 저작권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 선박하고의 그런 여기 배틀십이라고 되어 있죠. 배틀포스십. 그래서 이제 군함입니다. 근데 전투료에 사용되는 그런 건데 자, 2030년이 됐을 때는 이제 중국의 그 숫자가 더 늘어난다. 더 많아진다. 이미 점점 좀 추월당하기 시작해가지고 2020년, 2025년, 2030년 됐을 때는 거의 이제 한 1.5배 정도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누가 도와줄 것이냐라고 얘기해 있는데, 요 영상에 보시면 이제 그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작년 9월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조선소라고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 바로 현대중공업. 이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에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고, 이제 인터뷰도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현대죠, 다. 현대조선소에서 나온 그 HD 현대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를 또 인수하게 되면서 상황이 좀 바뀌는 내용이 좀 나오긴 했죠. 그래서 요 종목들 하나씩 한 번씩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수혜가 되는 것은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자, 요 두 개가 될 텐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주사 개념으로 가게 된다면, 지주사 아니죠. 그 주도주 개념으로 한다면, 얘네가 1등이다. 네. 자, 그 부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오션부터 볼까요? 하나오션은 산업은행의 블록딜 때문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일단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죠. 필리 조선소입니다, 이게. 여기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접촉하는 그런 어떤 사례도 많아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미국 내에서 대형 상선에 대한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 중에 하나가 되었다. 미국 내 선단 프로그램 참여 시에 최우선 공급처가 가능하다. 왜냐면, 미국 내 조선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지금 내세우는 건 뭐죠? 미국에서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기술력도 갖고 와서 우리한테 이전해줘라. 미국 근로자를 써라. 미국 자재를 써라.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인데 한계가 분명히 있죠. 미국 자재 없는 거 어떡할 거야? 내가 조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기술자 같은 경우도 이제 노동자들은 미국인들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한국에서 노동자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현지 노동자를 써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자 일단 네. 뭐 어떤 작업 지시라든지 중요한 요직에 있는 간부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좀 저는 걱정인데, 기술 이전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죠. 네, 일단 다 내놔라라는 입장이긴 한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그렇게 하면 수주를 많이 주겠다. 이게 떡이죠. 근데 먹으면 안 되는 떡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수주를 주는 대신에 니들 기술 다 내놔. 나중에는 우리가 만들 거야 라는 식의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주의를 좀 하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쪽 부분에서 필리조선소 이야기가 나오면서 2024년도 후반부부터 나오는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 요거는 별표를 엄청 많이 쳐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랠리에 대한 부분들, 조선소 얘기 지난주에 해드렸잖아요. 조선주 2차 랠리가 가능하겠는가 라는 부분들, 이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대한 차이인데, 자, 지금은 이제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랠리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네, 이 산업은행의 그 블록딜 이 부분에 따른 주가 하락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라인대에서 저항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저항대에 대한 그 지지대를 봐야 되겠죠. 네, 밑에서 보면 저항이지만 여기 지지대라고 봐야 되는데, 이 구간대, 이 매물대에 대한 지지가 연결되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8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쯤 되겠죠. 이 구간대 유지만 잘 되고 있으면 그냥 일단 좀 지켜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조금 올라갈만 하면은 산업은행이 또 팔 수 있어요. 왜냐면 지분을 20% 갖고 있었는데 지금 지난번에 4% 팔아먹었죠. 그러면은 소분해서 판다고 했으니까 4%씩 덩어리를 계속 찌면 20%가 되려면 4, 5, 20입니다. 그러니까 4차례의 블록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난번에 팔아먹은 게 1조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이 유지된다면 계속 조 단위로 팔아먹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산업은행은 총 5조 원 해가지고 지분 전량 팔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으면 블록딜 또 때려버려. 그래가지고 또 내려가고 또 때려버려 또 내려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놈이 대장이죠. 이놈이 대장입니다. 하나오션이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조정은 피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이격이 벌려놨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가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매수하시는 것은 조금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만 원까지는 그냥 놓고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하나오션이 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기 전까지 가장 이제 주목을 받았던, 아까 전에도 월스트리트 영상에서도 소개가 됐었던 현대중공업. 그래서 제가 주도주 얘기할 때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두 개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이전에 2024년도 한 9월달 정도 시점부터 이제 뉴스가 아까 나왔던 그 시점이고요. 그 전부터 이미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죠. 자,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조선과 방산을 같이 한다는 거죠. 조선방산, 조방주다 해가지고 이제 주도주 이렇게 보셨던 부분이고요. 자, 2차 랠리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2차 랠리 가능성을 어떻게 말씀드렸을까요? 7대3 지난 영상에 나와 있죠. 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단 상승 포인트가 연결된다. 자, 신고가 나오고 나서요 살짝 들어오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지점 만들고 반등 나간다 이러면은 매수 타이밍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포지션이 얼마나 더 강하게 나올런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과매수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과매수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꼭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뭐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당장 조정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고요. 자, 지금 2차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또 갭상승한 부분이 아주 좋아요. 여기 갭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제 지지점이 아래쪽 그 36만원까지 오지 않더라도요 한 38만원대 37만원대 정도 지지선만 만들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2차 랠리 이후에도 조정은 들어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거 이평선이 딱 모여서 가는 거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볼만한 만한 부분은 이제 이 초당적인 관점에서 조선업에 대한 부활을 노리는 법안을 다시 재발의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게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제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렸다. 그러면은 한국 쪽을 가장 먼저 러브콜을 하게 될 거예요. 세계 1위의 조선 능력을 보유한 기업이 바로 현대중공업이고요. 미국 협력 조선사로 선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그 전부터 계속 타겟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미국 프로젝트와 연계된 수출형 선박 수혜 가능성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뭐 꼭 굳이 군함이라든지 이런 쪽뿐만 아니라도 LNG나 컨테이너선 이런 다목적 상선 수주 능력도 매우 탁월하게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상승 추세는 더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흐름은 아주 예전부터 진행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2024년도부터 미국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조선업들이 반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경기 회복과 관련 없이 그냥 조선주 끌고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요거는 네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올라가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별 수 없다고 그랬죠. 갖고 계신 분들만 홀딩. 혹시라도 들어와서 지지선 만들면 그때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이제 그 방산 쪽에서는 좀 그렇고 이제 조금 제일 약하다고 판단됐었던 그 대신에 이제 추세는 가장 좋았던 네. 추세적으로 본다면 이게 제일 사실은 단단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삼성중공업이요. 자, 요거는 사실 방산 쪽에 대한 협력 관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LNG선이나 탱커, 컨테이너 왜냐면 지금 이게 배에다가 화물을 적재할 때 미국산 선박을 써야 된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전에 그 미국 해군 프로젝트에도 한번 입찰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뭐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특별하게 나타난 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안 되라는 법은 없죠. 또 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니까. 근데 조금 이제 소외되어 있는 느낌은 좀 있죠. 네. 2차 랠리가 아직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다른 조선주들이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차익 실현을 받는다, 그러면은 애매하게 조정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종목이다. 이 종목도 지금은 횡보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조선주의 업황 자체가 크게 상승하게 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의 이런 어떤 프로젝트 쪽에서 당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대형 조선소라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나오션,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요 정도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또는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삼성중공업은 그냥 제가 한번 끼워 드린 거고요.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홀딩 유지 잘 해주면 되는 거고 가장 수혜는 원래는 네, 현대중공업이 가장 수혜주였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하나오션 쪽으로 기울었다. 그래서 가장 네, 수혜를 보고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은 하나오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 지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네, 예전에 조선주를 공략해 드릴 때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순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요거 한번 보시면 재밌을걸요. 자,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네, 여기 2023년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2024년도 되기 전에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보시면 시점이 조금 늦어지죠. 네, 2024년 중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조금 뒤로 밀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오션은 어떻게 됐느냐? 후반부가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오션은 매수가 여기서 들어가죠. 2024년도 후반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기의 어떤 포인트, 잘 보세요. 매수 포인트는 저점에서 막 시작할 때 업황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시간 타임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먼저 움직이는 한국조선해양을 공략하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을 공략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오션을 공격한다면 이게 아주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강한 종목은 하나오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조선주들 움직임들은 다 좋아요. 그래서 이 조선사, 아까 전에 보셨던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또는 하나오션이나 또는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지금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뭐 미국 쪽에서 이런 좋은 얘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필요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홀딩을 하시되 2차 랠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주면 매수 포인트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냥 막 계속 올라간다면 보유하신 분들만 그냥 홀딩하시는 게 맞고요.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지지선 확보하고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 그럴 수 있겠죠. 여기 지지선 확보가 되고요. 반등이 나간다. 그러면 85,000원이라도 매수 포인트를 가져갈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지지 라인 때 나오면 좋다라는 얘기인데 하나오션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니까 산업은행의 블록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 이런 것들은 안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 얘기 나오면은 잘 가다가 또 철퇴 맞고 내려올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기자재 쪽도 한번 볼까요? 네. 조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런 HSD HSD 엔진. 이게 바뀐 것 같은데 이름이 뭘로 바뀌었지? 엔진. 하나 엔진. 네, HSD 엔진. 옛날에 HSD 엔진이 이것도 예전에 한번 우리가 특강이나 이런 쪽에서 말씀드렸었죠. 추세가 잘 타고 들어갈 때. 이것도 수익이 많이 났죠. 근데 지금도 잘 가고 있네요. 이야, 잘 간다, 진짜, 이런 거. 네, 이런 거는 밑에서 사놓고 그냥 딱 해놓고 룰루라를 하면은 굉장히 좋죠. 자, 이 조선 쪽에서 기자재, 뭐 엔진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당연히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연결되는 부분인데, 하나 엔진이잖아, 지금. 하나 엔진. 하나 엔진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오션하고 짝짝꿍 꿍짝꿍짝 그래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요거는 지금 추세도 좋아요. 요것도 물러날 이유가 없겠죠. 자, 포지션은 지금 전고점 넘어간 상태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25,000원 근처만 오시면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추세가 일단 짠짠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이 망해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분들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HSD 엔진, 한화 엔진 이쪽도 한번 봤고요. STX 엔진이라는 것도 있죠. STX 엔진. 근데 요거는 네, 지금 추세가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라서 흐름이 일단 괜찮아요. 근데 STX를 과연 믿어도 되느냐인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추세는 일단 또 살아나고 있어서 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추세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고 수급도 잘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STX 엔진이나 한화 엔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진 쪽은 반드시 필요하죠. 네, 엔진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엔진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LNG선 쪽에서 나왔었던 그 단열재 및 보온재 공급업체, 제가 두 종목 여기서도 집어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들은 제가 다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삼성중공업 제외하고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전부 다 매수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STX 엔진은 아니지만 HSD 엔진, 이름 바뀌기 전에 하나엔진, 그때부터 매수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두 종목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이걸로 수익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월정으로 나갔었던 종목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동성화인텍.
이거 아직도 가고 있어요. 네, 동성화이팅 아직도 가고 있는데 약간 이제 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다 좀 두툼해지긴 했어요. 근데 자, 매수 들어오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 LNG선 같은 경우는 지금 알래스카 쪽 뭐 이런 거 당연히 포함되기도 하고요. 또 LNG선 자체가 비싸요. 비싸서 이 부분들은 이제 그 만드는 조선사들에게는 굉장한 수혜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걸 만들 때 얘네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냐면 단열재 및 보온재 공급업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요것도 아시다시피 요 밑에서 우리가 사가지고 네, 수익을 많이 보았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1차적인 어떤 수혜나 이런 부분들은 대형 조선사들은 직접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에 끌려가가지고 네, 배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글쎄요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잘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당장은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조선주가 잘 되고 이런 선박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기자재 쪽은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뭐 미국에서 만들든 한국에서 만들든 중요하지 않아요.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그냥 홀딩 하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카본. 네. 요것도 네,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네, 올해 들어서 많이 봤었던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카본도 지금 보면 이평선 모인 상태에서 쭉 치고 올라가잖아요. 얘도 지금 보면은 네, LNG, 단열재, 보온재 이런 것들 네, 한다. 그래서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가 나타난 종목이고요. 추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게 하나가 있죠. 61선, 그 다음에 21선과의 관계. 자, 21선이 추세적인 연결을 이어나가지만 한 번씩 깨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61선이 이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대드가 나온다면 17,000원 정도까지 내려와서 61선과 또 헤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61선 지지가 상당히 강한 편에 속해요. 그래서 내려가는 것은 뭐냐면 과매수에 대한 부분들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구간 올라가다가 좀 들어와서 61선 지지받게 된다면 아주 좋은 형태로 또 진행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별표 쳐놔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좀 피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5일선 21선 대드 나올 때 매도를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매도를 치시고 나시면 단기 조정이 들어오는데 이게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뭐 나는 그렇게까지 높은 데서 사지도 않았고, 네, 샀다고 하더라도 17,000원 정도, 뭐 한 10% 정도 마이너스 나는 거, 뭐 그냥 뭐 과정이라 생각하지 뭐. 그 시점에서 나는 좀 더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매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하셔야 되는 분은 이제 2만원대 이상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네, 몰빵을 쳤다거나 막 그런 거 비투하셨다거나 이런 분들, 네, 미수 풀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신 분들은 걱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사실적으로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홀딩 그대로 보셔도 되고요. 조선업이 계속 잘 가게 되면 이런 종목들, 관련재, 이런 관련 기업들은 같이 동반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의 호조, 그 다음에 대형주, 거기에 딸려 있는 작은 식구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네, 추세 너무 좋아요.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는 17,000원 정도 때 62선 지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데드크로스가 안 나와버리면은 방법이 없고요.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라면 네, 그 시점에서는 17,000원 정도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조정을 이용한 매매 포인트를 고민하실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또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안 파실 분들, 파실 분들, 재매수하실 분들,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상황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보면 되나요? 네, 그래서 오늘 Ship for America, Ship for America,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조선업 법안 재발의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초당적으로 재발의한 사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일단 대형 조선소들이 가장 중요한 수혜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지금 군함만 가는 것이 아니라 상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LNG선 이런 것들 다 포함되니까요. 이쪽으로 본다면 삼성중공업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화엔진, 네, 그다음에 STX 엔진 이런 것
것들 괜찮다 말씀드렸고, 한국카본, 그다음에 동성화인테까지 이제 본행제 등등등. 이거 말고도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서 뭐 피팅이라든지 뭐 단조 부품이라든지 등등등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는 좀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배도 미국에서 만들고 자재도 미국 거를 써라라고 일단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하지만 대형 조선소에 대한 수혜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 자, 2차 랠리 나오는 거, 자, 조선주에 대한 움직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차 랠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조정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따라가지 말고 갖고 계신 분들이 보유만 유지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2차 랠리에 대한 차트 설명이나 이런 거 해드렸던 부분들은요, 그게 언제였죠? 4월, 지지난주 토요일인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영상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네, 2차 랠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체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흐름에 잘 편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